오늘은 장마를 앞두고 또 장마 때 꼭 해줘야 할 고추 재배 관리에 관한 것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추 재배에 꼭 필요하기도 하고 유익한 제품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충해 방제입니다. 제가 심은 고추가 5월 냉해를 입어서 지난해보다는 아직 작은 편인데요. 고추 한 그루의 새순을 보니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게 뭘까 계속 살피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음날 오후 살펴보니 2그루에 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벌레가 그렇게 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밭에 나가 보았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벌레가 새순 근처에 앉아 잎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바로 파밤나방 애벌레입니다. 몇 마리가 활동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추측하건대 이 한 마리가 고추 3그루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벌레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성충이 되어서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진딧물, 총채벌레, 담배나방, 파밤나방 같은 것들은 고추에 가장 많이 피해를 주는 벌레들입니다. 진딧물이나 총채벌레는 고추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 역할도 합니다. 파밤나방, 담배나방 같은 것들은 잎을 갉아먹든지 달린 고추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직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런 해충들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예방은 발생 후 조치하는 것보다 거의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예방에 나서기 바랍니다. 미리 예방하시면 이런 유기농약제로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강력한 화학농약으로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레나 나방을 퇴치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농약제로는 나방진이나 BTW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둘은 제가 협찬으로 제공받은 제품들인데요. 읽어보니 상당히 매력이 있는 제품입니다. 요즘 밭을 지나다 보면 작은 나방들이 정말 많이 날아다닙니다.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 알을 고추잎 뒤에 낳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부화하자마자 고추잎 열매 할 것 없이 피해를 입힙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 나방진이라는 나방용 관리용 자재를 사용해서 퇴치를 합니다. 나방진은 진딧물, 응애, 굴나방, 담배나방, 파밤나방 등 모든 종류의 나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식물성 오일, 식물성 추출물이라 해충해 관리에는 도움이 되고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또 벌레 관리용으로는 BTW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나비, 파리, 낙정벌레 이런 해충을 박멸하는 살충제입니다. 다만 벌 종류에도 작용을 하니까 양봉농가에서는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고추 한 그루가 말라 죽고 있습니다. 가뭄이나 물을 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좌우의 고추들이 싱싱한 것을 보면 물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물을 과도하게 주어서 역병이 발생하지 않았나 의심해 봐야 합니다. 6월 들어 비도 거의 오지 않았는데 무슨 역병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고추 역병은 장마 중에 뿌리가 물에 잠길 때 주로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밭이 말랐다고 해서 너무 자주 또는 과도하게 물을 줄 경우에 땅속은 과습해지고 그 물길을 따라 잠복해 있던 역병균이 뿌리에 달라붙어 뿌리부터 고사시킵니다. 따라서 성장기에는 물 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자주 그리고 과도하게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물 관리의 두 번째는 고랑을 점검하는 겁니다. 고추를 심고 나서 모두들 비료도 열심히 주고 방제도 잘 하는 편입니다만 안타깝게도 배수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장마 전에는 배수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땅이 마른 상태에서는 비가 많이 와도 고여있던 중력수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땅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며든 수분 함량을 포장 용수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의 수분은 작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장마 때 물이 빠지지 않아 고여있게 되면 그 자체가 고추뿌리에 치명적이 됩니다. 고추뿌리가 3일에서 4일 정도 물에 잠기면 역병이 아니더라도 뿌리가 호흡을 못해서 고추나무 전체가 말라 죽게 됩니다. 또 고인물로 인해서 뿌리가 손상이 가지 않더라도 그 주변은 과습하게 되어서 병 발생률을 훨씬 더 많이 증가시킵니다. 특히 역병 같은 경우는 배수가 안 될 경우 아주 치명적입니다. 겨우내 땅속에 잠복해 있던 역병균이 젖어있는 뿌리에 달라붙으면 물길을 따라 옆으로 전염되어서 그 두둑 전체를 몰살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가 내리는 날 고추밭에 가봐서 물이 고여있는 곳이 있다면 원활히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물길을 내줍니다. 이렇게 노력해도 습해지고 장마가 오면 돌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추는 온몸에 병이 있는 종합 환자처럼 병을 달고 사기 때문입니다.
사실 벌레 같은 충해보다 바이러스나 균류에 의한 병해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벌레 피해는 몇 포기에 그칠 수도 있으나 바이러스나 균류에 의한 피해는 밭 전체에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은 규산과 황을 혼합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소개되는데요. 균이나 바이러스 예방과 방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협찬으로 받은 제품은 규산황이라는 제품으로 규산이 19%, 황이 25%나 들어있어서 탄저병, 녹균병, 흰가루병, 무름병, 이와 같은 많은 병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라면 사전 예방 그리고 방제에도 효과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규산은 세포벽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 결과 영양분, 물의 이동이 원활해져서 잎이 빳빳하게 되고 뿌리가 튼튼하게 됩니다. 또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도 높입니다. 규산액을 잎에 살포하면 잎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 같은 얇은 노포막이 생깁니다. 이 막이 형성되면 각종 병충이 이 막을 뚫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 규산 코팅 효과는 각종 균이나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황은 식물의 아주 중요한 미네랄 중 하나인데요. 식물의 생장, 대사활동, 면역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일 약재를 찾고 계신 중이라면 규산황이라는 이 제품을 꼭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영양관리입니다. 고추 중간 관리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고추에는 수많은 열매가 달립니다. 이걸 유지하려면 충분한 양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추를 다비성 작물이라고 합니다. 이미 1차 추비를 벌써 끝낸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곧 이어 2차 우비려 주기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고추는 초중기 생육이 아주 좋아야 튼튼해지고 열매도 많이 맺고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1차에는 질소비료인 요소를 주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2차부터는 복합비료나 NK 비료를 주시면 됩니다. 저는 추비용 비료로 이맘때 멀티를 사용합니다. 1차 때 사용해보니까 속효성이고 수용성이라 그런지 빨리 땅에 흡수되어서 고추의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은 고추 중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병충해 방제, 물 관리, 그리고 영양분 공급, 이 세 가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